폭염 속 2회째 종합병원 수술실은 12층에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들것에 실어 계단으로 올립니다. 전국 아파트에서 119 신고가 폭주합니다. 사유는 화재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못 내려옵니다. 110만 대, 대한민국의 모든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일주일째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아파트 복도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첫째 날 오전 8시, 7월 셋째째 주 월요일, 서울 기온 33도, 체감온도 38도, 평범한 출근길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110만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 약 6억 회, 국민 47명당 1대, 전 세계 6위, 수직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전국 가구의 약 65%가 아파트에 삽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층수 18층. 이 수직 도시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전부 엘리베이터입니다. 오전 8시 12분, 전국 승강기 관제 시스템에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110만 대 일제히 정지합니다. 아파트 복도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버튼을 눌러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전화가 폭주합니다. 15분 만에 전국 119에 약 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 대부분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18층에 삽니다. 출근 시간은 30분 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약 360개의 계단, 바깥 기온 38도, 내려가는 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올라올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불편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9시 출근 시간입니다. 당신은 18층에서 계단을 내려옵니다. 360개의 계단, 폭염 속 10분, 셔츠가 젖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각입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14층입니다. 다시 계단입니다. 280개의 계단, 도착하면 회의 시간입니다. 준비할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당신은 1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 밥을 먹고 다시 14층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왕복 560개의 계단, 동료가 말합니다. 그냥 편의점 도시락 사다 달래. 서울 직장인 하루 평균 엘리베이터 탑승 횟수 약 8회. 이것이 전부 계단으로 바뀝니다. 하루 총 계단 약 2000개, 소모 칼로리 약 600kcal. 출근만으로 등산 한 번 한 셈입니다. 퇴근길, 당신의 아파트 1층 로비에 택배 상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배달원이 18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아파트 택배 약 650만 개가 1층에 멈춰 있습니다. 장을 봐야 합니다. 생수 2리터 6개, 쌀 10kg, 과일 한 봉지, 총무게 약 23kg. 이걸 들고 1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체감온도 38도, 중간에 3번 멈춰섭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에어컨은 돌아갑니다. 전기는 들어옵니다. 냉장고도 됩니다. 다만 내일 아침 다시 360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만이 당신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이 시작됩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접수율이 전날 대비 41% 급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달원이 고층 배달을 거부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들고 15층을 올라가면 다음 배달까지 20분이 밀립니다. 수익이 안 됩니다. 쿠팡 로켓 배송, 아파트 배송 완료율 평소 98%에서 24%로 떨어집니다. 전국 아파트 로비에 택배가 산처럼 쌓입니다. 이틀째 방치된 냉장식품 부패가 시작됩니다. 로비에 냄새가 번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국 65세 이상 인구 약 950만 명, 이 중 고층 아파트 독거 고령자 약 120만 명이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폭염 속 계단 이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층만 내려가도 심박수 160, 열사병 위험 구간입니다. 119 신고가 하루 8만 건을 넘깁니다. 신고 사유 1위, 어르신이 집에서 못 내려옵니다. 소방관이 식료품과 생수를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구조가 아니라 배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선언합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오피스 빌딩 평균 22층, 5층 이상 사무실 출근율이 30%로 떨어집니다. 전국 재택 전환율이 하루 만에 67%를 돌파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업 VPN 서버의 동시 접속이 폭주합니다. 설계 용량의 3배, 서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화상회의가 끊깁니다. 메일 전송이 지연됩니다. 엘리베이터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던 IT 인프라가 마비됩니다. 넷째 날,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는 부모가 늘어납니다. 유모차는 계단에서 쓸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3층에 있어도 영유아를 안고 오르내리는 것은 하루 2번의 체력 시험입니다. 대형마트에 변화가 생깁니다. 생수와 쌀 매출이 200% 급증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이 아니라 가벼운 물건만 팔리기 시작합니다. 도시락 즉석밥, 컵라면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무게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고층 아파트 매물이 쏟아집니다. 15층 이상 매물, 전날 대비 340%. 반대로 1층에서 4층까지 저층 문의가 폭주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불문율이었던 고층 프리미엄이 사흘 만에 뒤집힙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밤 더 심각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닷새째 아침입니다. 전국 종합병원에 비상이 걸립니다. 수술실은 대부분 10층 이상에 있습니다.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를 침대째 계단으로 옮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응급수술 건수가 평소 대비 63% 감소합니다. 수술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환자를 올릴 수 없는 겁니다. 휠체어 환자 약 260만 명, 병원 내 이동이 전면 차단됩니다. 외래 진료 취소율 78%, 병원이 열려 있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엿새째입니다. 전국 백화점, 대형 쇼핑몰이 사실상
사실상 영업을 중단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까지 계단만으로 쇼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전망대 방문객 0명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309곳 중 엘리베이터 없이 접근 불가능한 출구가 약 42%입니다.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부모, 이 사람들의 이동권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도시가 멈춘 게 아닙니다. 도시가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전국 신축공사 약 8,000건이 전면 중단됩니다. 작업자가 30층 높이의 크레인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 4번 왕복하던 작업이 하루 한 번도 불가능해집니다. 이사시장이 완전히 멈춥니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 이 가전과 가구를 계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국 이삿짐 센터 취소율 98%, 7월은 원래 이사 성수기입니다. 신혼부부 입주가 전면 연기됩니다. 1회째입니다. 피해 추산액이 집계되기 시작합니다. 물류 손실 약 2조 3천억 원, 상업시설 매출 손실 약 3조 원, 건설지연 비용 약 1조 2천억 원, 의료 시스템 손실 약 8천억 원, 부동산 시장 혼란에 따른 간접 피해는 추산조차 불가능합니다. 일주일 합산 직접 피해액만 약 7조 3천억 원, 전기는 들어옵니다. 수도도 나옵니다. 인터넷도 됩니다. 다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자 하나가 멈췄을 뿐 그것만으로 이 나라의 절반이 멈췄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버튼을 누르며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대한민국은 수직으로 지은 나라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비싸고 더 좋은 곳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상자 하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몇 층입니까? 엘리베이터 없이 며칠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뮬레이션에서는 당신이 매일 쓰는 또 다른 당연한 것이 멈춥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